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윤입니다. 내일장 모살가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처럼 같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코스피의 상승, 코스닥의 하락, 그리고 가치주, PBR주 상승, 성장주와 그리고 높게 평가받았었던 이런 고 PBR 혹은 고 PER 관련 종목들의 하락,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힘싸움이 진행이 되었었죠. 오늘은요,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고 PBR, PBR 가치주 이쪽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성장주 쪽으로 다시 한번 로테이션이 돌아가기 때문에 꼭 시소 게임처럼 힘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주가 지금 끝난 게 아니고, 그렇다고 성장주,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이런 주요 트렌드, 이 부분이 완전히 꺾인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서 치고받는 수급상은 순환, 로테이션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1월 들어서 계속 워낙 변동성이 컸잖아요. 특히나 워낙 빠르게 시장의 주요 테마나 흐름이나 이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난이도가 높았는데, 2월 들어서도 갑자기 PBR주가 등장을 하면서 그 안에서 치고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많이 올라있던 AI 반도체 칩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쪽을 보시면 적게는 15에서 20%, 많게는 30% 넘게까지 일주일 만에 단기 조정이 세게 나왔던 만큼, 조정이 세게 나왔었던 쪽은 이런 기술적 반등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얼마만큼 쉬어갈 것인지, PBR 쪽이죠. 이런 쪽이 얼마만큼 쉬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가늠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점검을 하면서 종목별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 이번 주 상승을 주도로 했었던 PBR 관련 종목들 일부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가운데, 유독 일주일 사이에 많이 빠졌던 기술주, 성장주 일정 부분의 기술적 반등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어떠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는지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현대차, 기아는 좀 굳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어제 상한가 들어갔던 흥국화재 오늘 2.8% 빠지고 있고, 시장 상승 주도했었던 4대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 특히 하나금융지주도 장 초반에 상승했던 부분 무려 5.7%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현 시점은 플러스 0.7% 상승에 그치고 있고, 음봉으로 크게 윗골이 달리는 모습도 같이 나타났습니다. 좀 차익 실현이 좀 나타났다는 부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크게 상승했던 건설, GS건설 어제 점검을 해드렸었죠. 화목한소 통해서 8개월 영업정지, 물론 이거는 공공입찰 제한 이런 부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 쪽으로 올라갔었던 종목들의 하락, 화학에서는 PBR 0.4배인 롯데케미칼, 대한유화의 하락, 롯데케미칼 5.7%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업종 중에서 가장 싼 유틸리티 한국가스공사가 1.8% 하락하는 등 오늘은 많이 오른 종목들의 일부 차익 실현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 급부적으로 로테이션이 돌았었던, 즉 반도체 쪽,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2차전지에 이르기까지 오늘은 많이 빠진 종목들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힘겨루기예요. 일전에 코로나 때 컨택트 종목, 즉 경기 민감주와 언택트 종목, 네카오를 비롯한 이런 언택트 관련된 수혜주, 원격 관련된 근무 관련 종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그러한 종목들은 팽팽한 삿바 싸움이 진행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컨택 하면서 한두 달 동안 계속해서 힘싸움하면서 오늘은 컨택이 오르고 오늘은 언택이 오르고 치고받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아무래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 전후까지는 이러한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최근에 적게는 15에서 한 30% 정도까지 빠졌었던 쪽이 바로 이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상한가까지 기록할 정도로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던 메커스, 현재 추세선 밑까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죠. 19,000원에서 지금 13,000원까지 6,000원이 빠졌고, 그러한 부분을 수익률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한 30% 가까이 밀린 거죠. 마찬가지로 최근 신고가 났었던 고영 같은 경우도 21,700원에서 한 16,000원, 17,000원까지 밀리는 가운데서 한 4,000원 넘게 밀린 거고요.
수익률로 환산해보면 적게는 15% 정도, 15% 이렇게 밀린 거죠. 마찬가지로 AI 소프트웨어였죠.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소프트, 이스트 소프트 이런 종목들 보시면 38,000원 갔다가 23,000원 갔으니까 러프하게 한 15,000원 정도 밀린 거고, 수익률로 환산해보면 30% 넘게 밀린 거죠. 최근에 적게는 15에서 한 30% 정도까지 이쪽은 한 1, 2주 사이에 조정이 세게 나왔고요. 반면에 저 PBR 관련주가 그쪽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죠. 참 시장에서는 이러한 수급상을 치고받는 모습이 1월달 들어서는 온갖 테마 관련된 종목들로 막 돌아가더니 2월 들어서는 가치주, 성장주 대결 구도 속에서 치고받는 흐름이, 힘싸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 되돌림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는데요. 이쪽이 오늘 올라온다고 바닥을 찍었다고 무작정 사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지금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끝났다고 이걸 무작정 팔기에도 애매한 딱 그런 상황이에요. 즉 이번 주에 주초에 저 PBR주 일부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AI 트렌드를 타면서 올라왔었던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올라온다고 여기서 올라온 거 팔아가지고 저 PBR주로 갈아타기에도 좀 애매한 딱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 때는 한 발짝 떨어져서 가만히 쉬는 것도, 지켜보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존에 있었던 거 다 팔고 지금 흐름에 동참을 하게 됐었을 때 이게 엇박이 나버리잖아요. 그게 한두 번 나타나 버리면 소위 멘탈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만히 있는 것도 최소한 중간 이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치고받는 삿바 싸움이 나타날 때는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태광 산업이 PPS가 490만 원이니까 90만 원에서 490만 원까지 5배 올라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돼요. 즉 실적 성장이나 단순히 싸다고 그런 부분을 장부가가 높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자산이라는 것 자체로 보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보시게 되고, 나뉘게 되고, 그 중에서 유동자산이 높으면 괜찮겠지만 보통 대다수 제조업은 비유동자산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비유동, 토지나 건물이나 캐펙스 투자한 거를 다 팔고 현금화 시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파는 과정 속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게 현금화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디스카운트가 나타나게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단순히 장부가 맞춰야 된다, 이거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성장이 안 나타나는 이쪽보다는 그 교집합에 있는 지금 자동차 쪽 이런 쪽이 재평가 받는 것 자체는 오케이. 그리고 더블 배당 나오고 있는 은행, 보험 이런 쪽에서 올라오는 것 자체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부분 점검을 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계속 TF 불확실성이 있고 충당금 쌓고 있는 건설 쪽이라든지 중국 경기도나 바로 직격탄을 받고 있는 소재 쪽의 정유화학 쪽,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 정도 사는 거는 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단 철강이라든지 이쪽도 마찬가지죠. 소재단 이 부분이나 많이 빠졌다고 그렇다고 성장해서 2차 전지 이쪽을 바로 채우기에도 업황이, 메탈 가격이 돌아서는 모습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쪽도 아닌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는 완전 각계전투죠. 이쪽이 PBR 4배가 넘어가는데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걸 다시 또 채운다 하는 것도 실적의 연속성이나 뭔가 라이센스하고 대규모 나와가지고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이쪽도 패스일 것 같고, 오히려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애플의 비전 프로뿐만이 아니라 언리얼 엔진을 이제 VR로 변환시켜줄 수 있는 UEVR 기술이 나온 이후부터 지금 현 시점에서 뭔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이 생기는 쪽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리진 라이크 지금 최근에 수익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죠. 오히려 이쪽보다는 VR 쪽 할 수 있는 게임들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스코넥 같은 경우가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었는데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좀 최근에 이제 하드웨어였던, 그러니까 나무가나 뉴프렉스나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이쪽이 비전 프로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 VR 관련돼서 흐름을 받고 있는데, 이 다음에는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을까. 그럼 소프트웨어에서 킬러 콘텐츠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쪽이
바로 게임 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술력 갖고 있는 쪽을 체크를 해봤더니 국내에서는 한 4개사 정도였고 비상장인 스마일게이트 제외를 하고 나면 뭐 스코넥이라든지 자에서 컴투스 로컬을 통해서 하고 있는 컴투스 같은 경우 그리고 데브시스터즈 이쪽이 메타스토어에 쿠키랑 IP를 이용한 게임 자체를 VR 게임에 올렸죠.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존재해요. VR 게임은 우리가 뭐 PC나 온라인 모바일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 MMORPG가 아니라 단순한 이제 캐주얼이나 슈팅 게임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플레이 시간 자체가 되게 짧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뭐 이쪽 이런 IP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 그리고 최근에 칼리스토 프로토콜 거하게 말아먹고 다수 이런 게임을 제작하는 그러니까 소규모 게임 이런 쪽으로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래프톤, 데브시스터즈 이런 쪽이 시장에서 그래도 반응이 나오고 있는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아직까지는 좀 느리긴 하는데 이쪽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하락장 속에서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어요. 코스닥 최근에 하락 크게 나왔었죠. 성장주. 크래프톤은 최근에 신고가 뽑기도 했었고 뭐 이러한 종목들 약간 바벨 전략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친구와 먼저 달리는 친구 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VR 쪽은 이 두 종목 같은 경우가 페어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VFX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런 얘기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위직 스튜디오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올라올 수는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종목 리스트에서 체크하는 차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이나 또 시장에서 당연히 이쪽이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5에서 30%막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 정도에서 반등이 가장 빠른 종목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쭉 보시게 되면 오르스테크놀로지 한미반도체가 지금 장중에 SK하이닉스로부터 수주 공시가 나왔거든요. 860억 규모 HBM 제조용 듀얼 티시 본더 장비 수주가 나왔고 얼마 전에 하이닉스가 장비 국산화 얘기 나왔으니까 국산화 관련된 수주 나오는 종목이 가장 먼저 튈 수 있는 대장이고 꼭 수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기대감을 먹는 구간 즉 수주가 한미반도체 나왔으니까 그 다음이 나올 거야 하는 기대감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즉 지난주에 SK하이닉스 이런 수주 관련돼서 국산화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오로스테크놀로지라든지 계측장비 그리고 고영 같은 종목들 고영 같은 종목이나 그때 뭐 인텍플러스 그리고 엑시콘 뭐 이러한 종목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되었었거든요. YIK 이러한 종목이 거기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종목들 내가 먼저 스터디가 되어 있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추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서 온디바이스 AI 있죠.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었죠.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좀 약해요. 상대적으로 좀 약한데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저는 레이징랜드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돌파가 나와주게 된다면 좀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디자인하우스 이런 쪽이 꾸준히 중요한데 TSMC, VCA 쪽은 에이징랜드고요. 삼성 DSP 쪽에서 잘하는 쪽은 AD 테크놀로지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이 추세는 돌파 나오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서 나오는 단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가운데 특히 이런 자동차 부품주, 현기차가 달리기 때문에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쪽도 반등의 흐름은 계속 이어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횡령으로 인해 거래 정지된 안진산업 제외하고 당시 작년 5월달, 뭐 6월달 강했던 종목들 생각을 해보면 SL, 화신, 성화이텍, 덕양산업, 서현이와 뭐 이러한 종목들, 에코플라스틱 뭐 이러한 종목들이거든요. 상단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1차적으로 트레이딩 바이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기차 달릴 동안 자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흐름들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장인데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주말 가족과 함께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은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파이팅입니다.